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소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롱비치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유세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사로 나섭니다. 뉴섬 지사의 소환을 반대하는 유권자가 6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한인 민주당 협회도 뉴섬 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리콜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UCLA가 전국 최고의 공립학교로 선정됐습니다. UC계열 8개 캠퍼스가 전국 우수대학 100위권 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노조를 갖춘 빅3 자동차 업체를 위한 맞춤형 전기차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테슬라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 유행 사태를 통제하려면 훨씬 더 많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명한 과학자들은 백신 부스터샷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4위로 밀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퇴했습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중도 화차하면서 민주당 경선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8명으로 추리는 여론조사를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유력 주자들은 일제히 대구, 경북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국정원장 개입설이 번지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지 내일로 한 달이 됩니다.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아프간 주민들을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6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가량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9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소환 선거를 하루 앞두고 롱비치에서 마지막 선거 캠페인을 펼칩니다. 오늘 아침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한 뉴섬 지사는 오늘 저녁에는 롱비치 시티 칼리지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펼칩니다. 롱비치 선거 캠페인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동참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워싱턴 DC를 떠나서 아이다호의 보이즈 그리고 세크라멘토를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뒤인 저녁 6시 35분쯤 롱비치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롱비치 시티 칼리지로 이동을 해서 뉴섬 지사 캠페인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밤을 롱비치에서 보낸 뒤에 내일 아침 떠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롱비치 방문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롱비치 지역 도로의 부분 통제가 이루어져서 출퇴근길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인사이드 캘리포니아 폴리틱스와 에머슨 칼리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은 뉴섬 주지사의 소환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섬 지사의 소환 반대 응답은 8월 조사 때의 48%에서 12%포인트가 오른 60%를 기록했으며 소환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6%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했습니다. 베이 지역에서의 소환 반대 응답은 75%로 가장 많았고 LA와 세크라멘토는 각각 63%와 62%를 기록했습니다. 센트럴밸리 지역에선 51대 49, 오렌지 카운티에선 51대 47로 소환 반대와 찬성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뉴섬 지사를 소환할 경우 대체자로는 레리 엘더 후보가 3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34%의 응답자는 관련 문항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내일 주지사 소환 선거일을 맞아서 메트로가 지하철과 공유 자전거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지하철은 오늘 자정부터 내일 밤 11시 50분까지 요금을 받지 않으며 메트로 공유 자전거는 첫 30분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30분이 지나고 나면 30분당 $1 75센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역 10곳에는 투표용지 드랍박스도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윌셔와 벌먼트역, 코트야드에도 드랍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타운 북쪽, 헐리우드과 웨스턴에 있는 레드스테이션의 플라자 에어리어에도 드랍박스가 설치돼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UCLA가 전국 최고의 공립학교로 선정됐습니다. US 월드 앤 리포트가 발표한 전국 공립대학 순위에서 UCLA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UC 샌디에고와 얼바인도 각각 8위와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대학 순위에선 칼텍이 듀크와 존스 홉킨스, 노스웨스턴과 함께 공동 9위에 올랐으며 UCLA는 22위, USC는 29위를 기록했습니다. UC 샌디에고는 34위, 얼바인은 공동 36위며 페퍼다인 대학은 공동 49위에 랭크됐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팬데믹으로 어려워하는 한인들을 위해 생활용품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타운의 올림픽과 베란도에 있는 남가주 새누리교회 앞에서 열리며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선착순 1000명에 한해서 생활용품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날 전달되는 생활용품은 마스크 8팩과 핸드 세니타이저 4개, 농심 컵라면 박스 1개, 떡국 컵라면 등 1인당 $150 상당입니다. 강일한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45대 LA 한인상공회의소에서 교민들을 위해서 새누리교회, 이 베란도에 있는 새누리교회에서 아침 11시 반 정도부터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표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민들에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1000명 상당히 한해서 저희들이 모든 분들에게 추석맞이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는 LA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30여 명이 나와서 자원봉사도 할 계획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NBC TV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America's Got Talent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4일인 내일 열리는 결승에는 사전 시청자 투표 상위 3개 팀과 현장에서 실시간 투표로 뽑은 1개 팀, 심사위원 결정 1개 팀 등 5개 팀이 진출합니다. 우승팀에는 상금 $100만 주어집니다. 시청자들은 결승전과 후 내일인 14일과 모레 15일에 agt.vote.nbc.com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감염률 그리고 확진자 발생 건수가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주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 건수는 16건으로 전주에 18.6건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율도 5.8%로 1.5%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오늘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406명으로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해서 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망자는 10명이 보고되는데 이 가운데 6명은 지난달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8월 사망자 수는 116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국은 8월 사망자 가운데 96%는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주 목요일 현재 오렌지 카운티 전체 주민 320만 명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90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유행 사태를 통제하려면 훨씬 더 많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성소수자 언론인협회 행사에서 보건당국자들과 언론 출판인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도록 설득하지 못한다면 학교와 기업체에 추가적인 의무화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면 좋을 것이지만 그게 효과가 없으면 의무화라는 대안으로 가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발언은 최대 1억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언론들이 분석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무화 조치 외에도 기업체와 사업장, 학교에서 추가적인 의무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에게 면역력 유지나 강화를 위해서 추가 접종을 하는 이른바 부스터샷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부스터샷을 시작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저명과학자들이 현 시점에선 일반인들에게 부스터샷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시작한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벌써 수백만 명이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ובתנאי שחלפו 5 חודשים מאז המנה השנייה. החל מהיום, החיסון השלישי פתוח לכולם. 취약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한 미국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여러 나라가 부스터샷을 시작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저명 과학자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학지 렌시스의 전문가 리뷰를 통해 현 시점에서 일반인들에게 부스터샷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 효능은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약해지긴 하지만 중증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는 꾸준히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입원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스터샷은 면역 체계가 약한 취약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may well be that you need boosters after a year or 2 years, but at this point, after 6 months of the primary dose, there doesn't seem to be any indication. 과학자들은 또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아직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것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번 리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과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를 포함해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공급 불균형 문제와 함께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뉴욕시에서 100만 초중 고등학생이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오늘 정상 등교했습니다. 전국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가 팬데믹 초기인 지난해 3월 모든 대면 수업을 전격으로 중단한 지 18개월 만의 일입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수업을 제공했으나 학생 대부분은 1년 넘게 100% 온라인 원격 수업을 선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오늘부터 시작된 9월 학기부터 원격 수업을 폐지해 모든 학생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도록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공동으로 마련합니다. 5시 17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웨이 각 구간들 점점 정체가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페어팩스 애비뉴 구간 17마일 정도, 그리고 알링턴 애비뉴 구간부터도 11마일에서 14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메이플 애비뉴까지 정체 심한 편입니다. 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10번 웨스트와 만나는 구간부터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101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이 만나는 구간, 그리고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7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만나는 지점에 차량 화재가 발생해서 역시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오늘과 내일 한미일 그리고 한중 간의 대화가 잇따라서 열립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라는 원칙은 변함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며 조건 없이 만날 거라는 기존 제한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We remain prepared to engage, so that hasn't changed our diplomatic efforts. 앞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한 미국의 성명도 국방부보다 격이 낮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닌 만큼 낮은 수준으로 대응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기회는 여전히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미사일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또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런 가운데 오늘과 내일 북핵 문제를 놓고 한미일, 한중 협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어제 일본 도쿄에서 한일 북핵 수석 대표가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오늘은 한미일 간 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로 방한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대북 메시지도 주목됩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은 물론 북한의 핵활동 재개 조짐과 속도를 내는 군사력 확충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한편 유엔이 오늘 북한의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또다시 상기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언급이 있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관련 보도를 보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알렸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반년 만에 시험 발사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을 시사하는 국제원자력기구 최근 보고서와 북한의 전략미사일의 우려를 표명하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런 종류의 시험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를 더할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 조짐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북한의 핵활동 제한에 관한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활동은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의 새로운 가동 조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AEA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서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배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대면으로 열리는 첫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협의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각국 정상의 미국 방문과 맞물린 것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칸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격상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며 이번 회의는 21세기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다자 협의체를 포함 인도태평양에 관여하겠다는 미국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쿼드 정상이 초점을 맞출 분야로는 유대 심화, 팬데믹과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과 사이버 공간 협력 등 분야의 실질적 협력 증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촉진을 지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경쟁국이나 적성국이 가장 원하는 일이라면서 철군의 정당성을 옹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하원 외교위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미군이 더 오래 주둔한다고 해서 아프간군과 정부가 더 자립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1년 또는 10년 더 주둔하는 것이 무슨 차이를 만들겠냐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자나 이란, 북한 같은 적성국은 미국이 20년 전쟁을 다시 시작해 아프간에서 또 다른 10년간 수렁에 빠지는 것을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아프간전 종료 이후 중국 이외 러시아와 북한, 이란도 미국의 포스트 아프간전 국면에서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지 한 달이 됩니다. 여전히 탈레반의 공포 정치와 극심한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곳곳에서 탈레반의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레반 남성이 여성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시위들을 해산시킵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당장 먹을 게 없다는 것도 큰 걱정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가재 도구까지 내다 팔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기구는 아프간 인구의 40%에 가까운 1,400만 명이 기아 직전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달 말이면 공급했던 식량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레반 재장악 이후 빈곤과 굶주림이 악화하자 미국과 독일 등 국제사회는 유엔이 주최한 고위급 회의에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유엔과 산하기관을 통해 6,400만 달러를 추가로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일은 아프간과 이웃 국가에 5억 유로, 우리 돈 6,9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day we already heard clearly more than $1 billion of pledges. But in any case, it represents a quantum leap in relation to the financial commit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s the Afghan people. And to stepping up humanitarian action in Afghanistan so that we can save the lives of Afghans in need. 하지만 유엔회의에 참석한 고위급 관리들은 아프간에 대한 미래의 지원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친 도널드 트럼프 집회를 앞두고 워싱턴 DC 의사당 주변에 또다시 펜스가 설치됩니다. 의회 경찰은
펜스는 집회 하루 이틀 전에 설치해서 일이 잘 되면 집회 직후에 바로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회는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수백 명이 기소된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주말인 오는 18일에 열립니다. 18일 집회 허가서에는 최대 500명이 모일 것으로 적시되어 있지만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당 경찰수장인 토마스 메인저는 오늘 양당 지도부에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월 6일 당시보다 훨씬 더 잘 준비된 것 같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면서 1월 6일 사태 같은 보안 붕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 의향을 강하게 풍겼습니다. 팍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팍스뉴스 디지털과 인터뷰에서 대권 재도전 질문에 미국이 자신 외에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점에 이르고 있다고 답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을 국가 지도자로서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혹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분열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재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열어둔 상태입니다. 워싱턴 DC 의사당 인근에서 트럭에 무기를 싣고 가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의회 경찰은 오늘 의사당 인근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앞에서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도널드 크레이그 헤드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트럭엔 나치 상징 문양과 백일 우월주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수색결과 총검 등 무기류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량엔 번호판이 없었고 대신 그 자리에 성조기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어떤 목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1차 슈퍼위크에서 4위의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반에 접어든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제 5인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먼저 KBS가 보도합니다. 빅3로 시작했던 정세균 후보가 대선 경선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결정은 전격적이었고 사퇴의 말은 짧았습니다.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반전을 기대하던 지난 주말 1차 슈퍼위크에서도 3위 자리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호남 경선을 앞두고 멈춰선 겁니다. 정 후보는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하냐는 질문엔 민주당을 지지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27%, 독자적인 지지율로는 낮지만 1, 2위 어느 후보에게든 상당한 우군이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1위 이재명 후보는 득실을 계산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계산할 상황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결과는 겸허하게 기다린다. 캠프에서는 50%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득표율이 완전한 굳히기에는 부족하다며 다음 호남 경선 대비해 바짝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 주 광주와 전북, 다음 주엔 전남을 찾아 호남 민심을 공략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 기본소득의 저격수 이상희 교수를 영입하며 정책 차별화에 나서고 한편으론 안정감 있는 후보란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2002년 호남이 위대했던 이유는 될 것 같은 이인재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할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3위를 굳힌 추미애 후보도 호남에서 추미애 표는 추미애한테 가야 한다며 1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호남 경선까지는 2주 남았습니다. 정세균 후보 사퇴라는 돌발 변수 속에 정 후보 지지층을 누가 흡수할 수 있느냐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한국 시간으로 14일 밤 심야 TV 토론회에 참석을 합니다. 앞서 1차 슈퍼위크까지 치러진 지역 순회 경선 결과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득표하면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반등을 노리는 후보들의 검증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TV 토론회에 앞서서 전북 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에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젊은 여성암 환자들 돌봄 문제와 관련한 정책 협약식을 가진 뒤에 국회에 들러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예비경선 여론조사 첫날 유력 주자들은 일제히 당원이 많은 TK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실시한 조사로 1차에선 11명 가운데 3명만이 탈락하지만 초기 기선 제압을 위한 경쟁은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YTN입니다. 주말 대구를 찾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경북 안동 백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신성장 사업 지원을 약속하며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을 공략한 겁니다. 유림들 앞에선 공손하게 무릎도 꿇고 의혹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 정권이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갖은 억지를 다 쓰고 했지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범보수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아니지만 윤 전 총장을 역전한 홍준표 의원은 고무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째 대구에 머물며 고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를 잡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면서 대구 경북을 위한 5대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대구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짓고 가덕도 신공항은 김영삼 공항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대구에 민심이 모이는 서문시장을 돌며 배신자 꼬리표 태기에 나섰습니다. 대구의 아들이 이렇게 대선 출마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면 제가 꼭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저는 정권교체 가장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동안 일반 국민과 당원 2,000명씩 조사한 뒤 8대2 비율로 반영해 예비후보 11명 가운데 3명을 탈락시킵니다. 2차 진출자 8명이 발표되지만 사실 관심은 여론조사에서 박빙인 윤석열, 홍준표 두 주자 가운데 누가 몇 %의 득표율로 1위를 하는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득표율은 발표되지 않지만 누가 대세라는 입소문이 나면 향후 경선조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후보가 8명으로 추려지면 토론회를 실시해 다음 달 8일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오는 11월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한편 어제 경북 안동을 찾았던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캠프 내부 정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한국기자협회 토론회의에 참석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인 푸른나무재단을 찾아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소년법 폐지 공약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교육감 추천 임명제 도입 공약을 발표한 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에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공수처 관계자들이 들어갑니다. 지난 10일 11시간여의 대치 끝에 무산됐던 압수수색을 재개한 겁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 측과 협의해 3시간 반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압수수색 때 논란이 된 보좌진 PC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PC로 압수수색 대상을 정해놨는데 해당 PC는 김 의원이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논란이 된 키워드 검색도 하지 않고 김 의원 컴퓨터의 파일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보좌진들 PC가 제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사용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물품이나 PC나 아니면 USB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을 하고 지금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과 고발장의 전달 경로 등 기초적인 사실 조사에 당분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준성 검사 등 피의자나 주요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을 입건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 검사가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대검찰청과의 공조에 대해선 아직 자료 요청을 한 게 없다며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국정원장 개입설이 번지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본질은 윤석열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의혹이다. 제보자 배후에 국정원장이 있는 사안이다. 여야의 규정은 이렇게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물타기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과는 무관한 공익신고자와 박지원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은 우리 국민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입니다.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야당은 대통령 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국정원장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구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관계가 특별하다며 고발사주 의혹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본인이 손준성 검사를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요청한 인사 아닙니까? 대검에서.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밝히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그제 인터뷰에서 보도 시점을 박 원장과 상의했다는 것처럼 발언해 논란이 된 뒤 얼떨결에 나온 말이라는 조 씨 해명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의 관계 그리고 뉴스버스의 보도에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음을 은연중에 실토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장께서 그런 일에 관여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후보 측은 박 원장과 조 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 나오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261.91포인트가 오른 34,869.6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10.15포인트가 상승한 4,468.73을 기록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9.91포인트 하락한 15,105.5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워싱턴 DC가 오늘 아마존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의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칼 러신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오늘 수정해서 제출한 고소장에서 아마존이 퍼스트 파티 판매업자, 즉 협력업체로 불리는 도매업자와 맺은 계약이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퍼스트 파티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도매로 사들인 뒤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이들과 최소 이윤 합의를 맺습니다. 이는 이들 협력업체가 아마존의 최소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쟁사를 꺾기 위해 아마존이 이 이윤을 낼 수 없는 가격에 물건을 팔면 퍼스트 파티 판매업체가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신 검찰총장은 이 합의 조항이 이들 판매업자에게 아마존 외에 다른 온라인 장터에서 물건값을 올리도록 장려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합의 조항으로 인해 다른 온라인 장터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아마존과 경쟁할 능력이 줄어든다며 이런 상업 관행이 온라인 장터의 경쟁 감소와 소비자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노조를 갖춘 빅3 자동차 업체를 위한 맞춤형 전기차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 노조가 없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업계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동차 조립 공장 노조가 있는 GM과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가 생산한 전기차에 $4,500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기본 공제 $7,500를 부여하되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는 $500를 더 주고 특히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는 $4,500 공제 혜택을 더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리비안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계인 토요다와 혼다 등은 민주당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민주당 법안이 포드와 자동차 노조로 비스트에 의해 위반됐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 법안은 무노조 업체를 겨냥한 인위적인 제한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토요다는 민주당 법안이 미국 자동차 노동자의 거의 절반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의 서한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주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억만장자들의 경쟁이 막을 올린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이번 주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스페이스X는 오는 15일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 사흘 동안 지구 궤도를 도는 인스피레이션 4 우주 비행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인스퍼레이션 4로 명명된 이번 궤도 탐사는 음속 22배인 시속 27,359km 속도로 사흘 동안 지구 주위를 궤도 비행하는 것입니다. 우주선 캡슐인 크루 드래곤을 타고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입니다. 이 우주선의 민간인 탑승객 중 한 명은 미국 신용카드 결제 처리 업체 시프트4 페이먼트 창업주 제러드 아이잭먼입니다. 스페이스X에 거액을 내고 4좌석을 통째로 샀습니다. You know, it is the first time that a global superpower hasn't sent people up into orbital space. And I think that should send a message of all the things to come, right? 아이잭먼이 이번 우주여행에 지불한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명의 민간인 탑승객은 간호사와 과학 강사, 데이터 기술자 등입니다. And I remember getting off the phone and my hands were shaking. It was just so exhilarating. This is definitely not something I ever imagined would happen. But I think that's what it makes it so fun for me.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이번 우주 관광은 지난 7월 성공한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와 리처드 브랜슨의 우주여행과는 급이 다릅니다. 베이조스와 브랜슨의 우주 관광은 불과 몇 분 동안 중력이 거의 없는 극미 중력 상태를 체험하는 저궤도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목표 고도를 575km로 설정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와 허블 우주망원경 궤도보다 높은 우주공간입니다. 스페이스X는 15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8시 이전에 이들을 태운 우주선을 쏘아올릴 계획입니다. 사흘 궤도 비행을 마친 우주선은 플로리다주 인근 대서양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지구로 귀환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기 조금 전에 시작해서 이제 1쿼터 진행 중인데요. 1쿼터 1분 47초 남긴 상황에서 레이븐스가 터치다운을 성공시켜서 7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오늘 8경기만 펼쳐집니다. 뉴욕 양키스는 연장 끝에 미네소타 트윈스에 6대5로 승리했습니다. 다저스는 7시 10분 홈에서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를 갔는데 클레이튼 커셔 선수가 오늘 선발 등판을 합니다. 마이애미와 워싱턴 7회 초 현재 마이애미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탐파웨이와 경기를 갔는데요. 5회 말 현재 토론토가 5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뉴욕 매치와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 3회 초가 끝난 현재 5회 초 끝난 현재 세인트루이스가 3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는 2회 초 현재 휴스턴이 5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는 잠시 뒤 6시 45분에 시작됩니다.
9월 13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소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 날씨입니다. LA 지역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한결 낮 기온이 내려가면서 선선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낮 최고 75도에서 80도가량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LA1 오늘 저녁과 내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밤 최저 59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에서 83도가량이 되겠고 밤 최저 60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기온 92도, 밤 최저 56도, 해안가는 내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0도가량을 보이겠고 벤츄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해안 등지에 수요일 밤 9시까지 파도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맑겠습니다. 바람이 15마일 정도로 불고 있고 밤 최저 74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기입니다. 낮 최고 8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태풍보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낮 동안 서울은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가서 예년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 6시부터 2부가 계속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